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비장한 각오로 섰습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거대 제약회사들과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너무나 끔찍하고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홈쇼핑에서, 그리고 동네 약국에서 마치 세상을 구할 기적의 약인 양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영양제는 교묘한 상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간과 콩팥을 서서히 파괴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 대담한 선언으로 인해 제가 업계의 거센 비난을 받는다 해도 저는 오직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방의학연구소장 강민혁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노인건강관리 분야에서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와 수많은 논문을 분석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건강 비극들이 사실은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먹었던 그 무해해 보이는 알약들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식탁 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자신의 몸속에 얼마나 많은 화학 독성 알약들을 털어넣고 계십니까? 아침 식탁 위에서 반짝이는 색깔의 캡슐들은 내 몸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와도 같습니다. 어떤 분은 비타민이 암을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이라 맹신하고 또 어떤 분은 뼈가 튼튼해진다며 칼슘제를 밥처럼 드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는 의사들, 인터넷의 전문가들이 몸에 좋다고 떠들어대니 여러분은 알지도 못한 채 이미 죽음의 함정에 발을 들여놓으신 겁니다. 지난 30년간 연구 현장에서 수만 명의 고통받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매일 이 비싼 영양제들을 챙겨 먹는데 왜 제 몸은 점점 더 아프고 기운이 없을까요? 혹시 이게 저를 천천히 죽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방화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저는 오늘 잔혹한 진실을 선언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그 영양제들 중 70% 이상은 단순히 돈을 강물에 버리는 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균형을 파괴하고 여러분이 드시는 고혈압이나 당뇨약과 충돌하여 치명적인 독을 만들어내는 파괴자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진실은 결코 제약회사나 영양제 판매업자들이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거대한 밥그릇을 걷어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67년 인생과 30년 의학 연구로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반드시 전염병처럼 멀리해야 할 5가지 달콤한 독약 같은 영양제를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경고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엄격한 과학 연구와 미국 국립보건원, 유럽의 대규모 임상 데이터에서 추출된 팩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쓸데없는 지출에서 지갑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는 가면을 쓴 죽음의 알약으로부터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지켜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긴급한 경고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평생을 상술과 싸워온 연구소장이 전하는 생명을 구할 지식의 알약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가족을 유해한 제품의 발톱에서 구해내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되는, 아니 공짜로 줘도 갖다 버려야 할 첫 번째 영양제부터 공개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집에 하나쯤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절대로 멀리해야 할 가장 위험한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하나하나 가차없이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이자 가장 두려운 종류, 제가 반드시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고용량 비타민 E와 화려한 색깔의 베타카로틴 알약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2가지 해로운 물질을 슈퍼 항산화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부르며 마치 그것이 시간을 거꾸로 돌려주고 나의 주름을 지워주며 암을 뿌리째 없애줄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 역사상 가장 가혹한 사기 중 하나입니다. 잔인한 현실은 30여 년 전 세계의학계 역시 이 치명적인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럴듯해 보이는 가설에 순진하게 기댔습니다. 몸을 녹슬게 하는 악성 활성산소만 제거하면 암도 이기고 심장병도 물리치며 심지어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다.
바로 이 잘못된 믿음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제국이 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현혹적인 마케팅 캠페인은 여기저기서 달콤한 약속을 흩뿌렸습니다. 하루 한 알이면 시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암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곧 닥쳤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과학의 쓰나미가 몰아쳐 모든 아름다운 환상을 쓸어버렸습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한 거대한 임상 연구들이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수년간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믿고 복용한 불쌍한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고 오히려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암 발생률은 급증했고 사망률은 통제 불가능하게 치솟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베타카로틴은 흡연자들에게 침묵의 살인자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광고에서 약속한 것처럼 폐를 보호하는 대신 폐암 위험을 경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전 세계 의학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에서 직접 상담했던 고통스러운 얼굴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한 71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담배를 가볍게 피우던 아주 온순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폐를 보호하겠다며 고용량 베타카로틴 알약을 매일 삼키며 건강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희죽거리기만 가득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적어도 이걸로 폐를 보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폐를 지켜준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잔혹한 운명이 닥쳤습니다. 3년 후 그는 건강검진 결과지가 아니라 말기 폐암 진단서를 들고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물론 베타카로틴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천 건의 연구가 경고했던 그 연관성을 떠올리며 그의 절망적인 눈빛을 마주했을 때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은 그 알약이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먹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타민 E 역시 못지않게 잔혹합니다. 소량일 때는 세포막을 지키는 중요한 영양소지만 슈퍼 강화된 고용량 알약이 되면 그것은 진짜 괴물로 변합니다. 수많은 의학 보고서는 고용량 비타민 E가 인체의 자연적인 혈액응고 체계를 파괴해 뇌혈관을 시한폭탄으로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피를 너무 묽게 만들어서 뇌출혈 위험을 무시무시하게 치솟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73세 여성분이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전 3년 동안 그녀는 매일 노후 건강 투자라는 믿음으로 고용량 비타민 E를 꼬박꼬박 삼켰습니다. 눈물로 붉어진 따님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소장님, 엄마는 건강해지려고 보약을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피눈물 나는 교훈입니다. 영양소는 몸이 정말로 필요할 때 자연스러운 적정량으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이미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면 억지로 고용량 알약을 삼키는 것은 스스로 독을 들이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투성이 사막 속에서의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항산화 힘을 원한다면 인류를 수백만 년 동안 길러온 위대한 어머니,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인공약이 아닌 자연을 찾으십시오. 신선한 녹색 채소, 다채로운 과일, 영양 가득한 견과류에는 자연스러운 슈퍼전사, 항산화제가 가득합니다. 그것들은 몸 안에서 조화롭고 균형 있게 작용하며 거의 부작용도 없습니다. 저는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위장을 약 창고로 만들지 말고 식탁을 건강의 보물 창고로 만드세요. 진정한 항산화력은 가족 식탁 위의 신선한 음식에서 오는 것이지 차가운 플라스틱 통 알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잔혹하게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1996년 ATBC 연구는 의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연구 중 하나였습니다. 3만 명의 흡연 남성을 오랜 기간 베타카로틴 복용군으로 추적했는데 결과는 핵폭탄 같았습니다. 폐암 발병률이 무려 18%나 급증했고 사망률 또한 두려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 호프 시험은 더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는 광고처럼 심혈관계를 지켜주기는커녕 신부전 위험을 폭증시키고 뇌혈관을 출혈성 시한폭탄으로 만들었습니다. 슬픈 사실은 의학계가 이미 공식적으로 고용량 항산화제 보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음에도 이 끔찍한 진실은 여전히 대중에게 감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 캠페인은 여전히 유혹적인 메시지를 뿌립니다. 비타민 E, 피부와 심혈관을 위한 젊음의 샘물, 베타카로틴, 눈과 폐를 지켜주는 자연의 방패,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은 여전히 맹목적으로 믿고 매일 헌신적으로 죽음의 알약을 삼키고 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싶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십시오. 비타민 E는 대자연의 선물 속에 풍성히 들어 있습니다. 고소한 아몬드, 바삭한 해바라기 씨, 부드러운 아보카도, 순수 올리브유. 이 식품들은 비타민 E뿐만 아니라 귀중한 식이섬유, 필수 미네랄, 수천 가지 생리활성 물질을 함께 제공해 몸에 완벽한 교향곡을 선사합니다. 베타카로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한 무지갯빛 식품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현명한 주황빛 당근, 달콤한 고구마, 노랗게 익은 호박, 싱그러운 시금치, 아삭한 브로콜리. 이것이야말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몸을 지켜줄 진짜 슈퍼 히어로입니다. 이 피해 결론은 더 이상 분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항산화제는 식탁 위에 있지 차가운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재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대신 맵기니를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하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산화 전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첫 번째 위험한 건강 보조제에 대한 경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건강 보조제에 대한 가슴 아픈 진실을 반드시 폭로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것이고 지금도 식탁 위에 놓여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백만 명이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조용한 살인자, 칼슘 보충제입니다. 흔히 뼈와 관절을 위한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 원소인 칼슘은 보충제 제조업체들의 상술에 의해 두려운 양날의 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라는 망령을 막기 위해 내 몸에 칼슘을 억지로 채워 넣어야 한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비싼 돈 주고 사다 주니까 아까워서라도 매일 꼬박꼬박 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이 스스로 심장에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칼슘 보충제는 현재 모든 약국, 대형마트, 심지어 홈쇼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건강 보조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무해해 보이는 하얀 알약 뒤에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죽음의 덫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상담했던 한 72세 여성분의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던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뼈가 약해질까 봐 하루 2000mg의 칼슘을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어요. 그녀는 뼈가 강철처럼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찾아온 극심한 흉통은 그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찍은 관상동맥 촬영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마치 낡은 수도관에 녹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은 것처럼 칼슘으로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 바로 석회화였습니다. 그녀는 뼈를 기르려 했지만 사실은 심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참사입니다. 국제 연구들은 이미 이 무서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공장에서 만든 고농축 칼슘을 몸에 던져 넣으면 혈중 칼슘 농도는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그러나 그 과잉 칼슘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뼈로 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칼슘을 받아들이는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갈 곳을 잃은 칼슘은 혈액 속을 떠돌다가 엉뚱한 혈관벽에 달라붙어 치명적인 석회화 플라크로 침착됩니다.
이때 끔찍한 역설이 벌어집니다. 뼈는 여전히 약해서 부러지기 쉬운데 혈관은 시멘트처럼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슘을 오랫동안 복용한 사람들이 여전히 골절을 겪는 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에 직면하는 이유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수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무려 31%나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자료 또한 고용량 칼슘을 섭취한 노인들의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2배나 빨라진다고 확인했습니다. 보건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심혈관 합병증 사망 사례가 칼슘 보충제 남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혈관계 문제는 한쪽 면일 뿐입니다. 저는 아직도 76세 남성분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뱃속에 생긴 콩알만 한 신장 결석 때문에 산통보다 더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4년 동안 하루 3알의 칼슘을 충실히 복용하며 그것이 뼈 건강의 황금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혈뇨, 그리고 허리를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결국 응급수술로 결석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의 신장은 매일 엄청난 양의 칼슘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이미 너덜너덜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이 마련한 섭리입니다. 음식에서 얻는 칼슘은 잔잔한 시냇물처럼 천천히 몸에 흡수됩니다. 몸은 시간을 두고 조절하며 뼈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반대로 칼슘 보충제는 마치 댐이 터진 급류처럼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몸을 혼란에 빠뜨리고 처리할 틈도 없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알약을 버리고 밥상을 바꾸십시오. 멸치 10마리만 먹어도 알약 2정에 해당하는 칼슘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멸치는 뼈와 살을 통째로 먹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완벽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두부도 최고입니다. 두부 한 모는 보충제 3알에 해당하는 칼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귀한 무기질까지 함께 줍니다. 짙은 녹색 채소인 시금치와 브로콜리 역시 자연이 준 칼슘 슈퍼푸드입니다. 우유나 설탕 없는 요거트 같은 유제품도 몸이 가장 좋아하는 황금 칼슘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멸치와 우유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90%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라는 문을 통과할 수 있게 열어주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이 문지기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팔다리를 걷고 아침 햇살을 15분에서 20분만 쬐십시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피부에서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비타민 D를 스스로 생성합니다. 이것은 공짜이고 자연스럽고 어떤 보충제보다 1000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뼈는 반드시 하중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가만히 누워서 칼슘만 먹으면 돌이 되지만 걸으면서 칼슘을 먹으면 뼈가 됩니다. 빠른 걷기 30분, 계단 오르기, 가벼운 장보기. 이것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저는 항상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칼슘 알약 살 돈으로 차라리 편한 운동화를 사십시오. 러닝화 한 켤레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20만 원짜리 칼슘 보충제는 당신을 심장마비로 내몰 수 있습니다. 작은 칼슘 알약이 심장을 향한 총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균형이 생사의 열쇠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과하면 심장이 멈춥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공식은 자연식품, 꾸준한 햇볕 쬐기, 그리고 걷기 운동입니다. 이 3가지 기둥이 여러분에게 어떤 보충제도 필요 없는 튼튼한 뼈와 건강한 심장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칼슘 한 통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늦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제가 경고하고 싶은 건강 보조식품 목록에서 3번째는 바로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징코빌로바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이것 또한 정말 많은 분들이 속고 계십니다. 이 제품은 현재 대한민국 전역의 약국과 건강 보조품 매장,
그리고 홈쇼핑에서 가장 잘 팔리는 효자 상품 중 하나입니다. 광고 문구는 언제나 화려합니다. 탁월한 기억력 개선,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 심지어 뇌혈류를 촉진해 사고력을 청년처럼 날카롭게 해준다고 떠들어댑니다. 이런 달콤한 말들을 들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치매 아닙니까? 내 기억을 잃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짐이 되는 것,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으실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제가 연구소에서 만나는 노년 상담자 중 절반 이상이 이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드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소장님, 이걸 먹으면 절대 치매에 안 걸린다고 약사가 그러던데요.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비닐봉지 가득 각종 보약을 들고 와서는 은행잎 추출물을 가리키며 확신에 찬 얼굴로 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뇌 보호하려고 밥은 굶어도 이건 꼭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예방의학 연구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저는 그분들께 반드시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려드려야만 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효능은 지나치게 과장되었고 그 잠재적 위험성은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 제품의 실제 효과에 대해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 초기 연구들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다소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 낡은 연구들을 근거로 마케팅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엄격하며 장기간 추적 관찰을 포함한 최신 임상시험들이 진행되자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국 국립보건원이 후원하고 수행한 대규모 연구, GEM 연구입니다. 이 거대한 연구는 평균 연령 79세인 3,000명 이상의 노인이 참여하였고 참가자들은 매일 120mg의 표준화된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과 가짜 약을 복용한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추적 조사는 무려 6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제약회사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과 가짜 약 그룹 사이에서 치매 발병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6년 동안 비싼 돈 주고 열심히 챙겨 먹었어도 치매 예방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돈만 날린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 못하는 치명적인 잠재적 위험성이 이 알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에는 혈소판 응집 기능을 강하게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을 물처럼 묽게 만들고 상처가 났을 때 피가 굳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심혈관 보호를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을 드시거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드실 경우 통제 불가능한 출혈 위험이 시한폭탄처럼 커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상담했던 74세 박 선생님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은퇴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평생 책을 읽으신 분답게 총명한 기억력을 유지해 회고록을 쓰고 싶다는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으로 2년 동안 꾸준히 은행잎 추출물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면도를 하시다가 실수로 턱을 아주 살짝 베이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휴지 한 장 붙이면 끝날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피가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 수건이 붉게 젖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의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심각한 뇌출혈 상태에 있으며 지혈이 전혀 되지 않고 피가 계속 솟구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혈액이 물처럼 묽어져서 굳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복잡한 뇌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하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회고록은커녕 일상생활조차 힘겨워지셨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는 강남에 사시는 65세 주부 김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녀는 친구들 계모임에서 뇌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매일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코피가 터졌는데 무려 3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콧구멍을 솜으로 틀어막아도 피가 목 뒤로 넘어갈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결국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여러 방법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원인을 조사한 끝에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녀가 매일 건강 생각해서 먹어온 은행잎 추출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먹었을 뿐인데 왜 제가 피를 흘리며 죽을 뻔한 거죠? 정말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치매와 기억력 저하 문제는 결코 어떤 단일 알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행잎 추출물을 맹신하는 것은 불필요한 뇌출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 약이나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비싼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첫째, 걷기를 성스러운 습관처럼 매일 실천하십시오. 걷기는 발바닥을 자극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매일 30분에서 40분만 규칙적으로 걸어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뇌를 끊임없이 귀찮게 하십시오. 신문을 소리내어 읽기, 새로운 언어 한마디 배우기, 고스톱 점수 계산하기 혹은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은 뇌세포를 서로 연결해주는 신경망을 강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셋째, 외로움을 피하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외로움은 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 수다를 떨고 자녀들과 통화하며 사람 냄새를 맡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생활이 활발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무려 40%나 낮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매 예방은 값비싼 은행잎 추출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를 만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제약회사의 공포 마케팅에 속아 뇌출혈이라는 시한폭탄을 돈 주고 사지 마십시오. 걷기, 배우기, 소통하기,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이것이 제가 30년간 예방의학에 헌신한 끝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뇌건강 비결입니다. 이제 저는 수백만 명의 콩팥을 은밀히 파괴하고 있는 네 번째 보약에 대해 밝혀야만 합니다. 이것은 최근 근육 열풍과 함께 노인들에게 필수품처럼 팔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가루입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요즘 노인들에게 근육이 생명이다. 근육이 없으면 죽는다. 하며 마치 장수의 신약인 것처럼 치켜세우고 있는 바로 그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곧 듣게 될 사실은 이 위험한 환상에서 단숨에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본래 단백질 파우더는 무거운 쇠질을 하는 젊은 헬스인들이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 만든 가공식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약회사들은 돈 냄새를 맡고 타깃을 바꿨습니다. 노인들이 근육 위축을 막으려면 밥 대신 이걸 마셔야 한다고 맹목적인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 소셜미디어, 홈쇼핑, 어디에서나 단백질이 건강의 열쇠다. 노인이 매일 단백질을 섭취하면 영원히 늙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가 마치 집단 최면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혹적인 포장 뒤에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죽음의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특히 노화로 인해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이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많으면 좋다,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 라는 제약회사의 상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몸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산업용 단백질 파우더를 콩팥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74세 최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일어나서 물을 2번을 내려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공포에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본 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2큰술의 단백질 파우더를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맛도 없고 비리기만 했지만 건강해진다는 믿음으로 코를 막고 삼키셨습니다.
근육이 젊을 때처럼 불끈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만에 악몽이 닥쳤습니다. 극심한 피로가 몰려와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고 소변에서는 거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받아본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투석 직전 단계라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두 콩팥은 그가 신약이라 믿었던 과잉 단백질 찌꺼기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필터가 쌩쌩해서 뭘 먹어도 잘 걸러내지만 70년, 80년 쓴 필터는 이미 낡고 약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고농축 단백질 가루를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가 막히다 못해 터져버립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단백질 파우더는 불길 속에 휘발유를 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독소를 걸러내는 신비로운 기관인 신장은 남아도는 단백질산을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시달리다 결국 지쳐서 기능을 멈춥니다. 신장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내는 투석의 삶, 즉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용 단백질 파우더는 광고에서 속이는 것처럼 순수한 단백질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맛을 내기 위한 인공 감미료,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한 화학 첨가물, 심지어 제조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납과 카드뮴 같은 끔찍한 중금속까지 들어있는 독성 칵테일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수입 단백질 파우더 제품들에서 납과 비소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의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것들은 근육을 만드는 약이 아니라 몸에 독을 쌓는 진짜 독약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저 화려한 광고 문구를 믿고 스스로의 몸을 화학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노인들이 단백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값비싼 단백질 통조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집 부엌 안에 있습니다. 저는 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튼튼한 근육은 공장에서 만든 가루가 아니라 밥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삶은 달걀 한두 개, 고등어 한 토막, 부드러운 두부반모, 각종 콩류, 그리고 푹 삶은 살코기.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단백질 군단입니다. 특히 두부와 콩류는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까지 담고 있어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전인적 건강을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80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이 할머니는 절친한 친구가 단백질 파우더 남용으로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받게 되자 겁이 나서 드시던 파우더를 다 버리셨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한 개와 두부반모를 챙겨 드셨고 저녁에는 생선 한 토막을 꼭 드셨습니다.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비싼 파우더를 드시는 동배들보다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신장 기능이 젊은이처럼 깨끗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제 저는 낯선 단백질 가루보다 시장에서 사온 두부가 더 믿음직해요. 집에서 만든 음식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발 눈을 뜨고 이 진실을 깨달으십시오. 단백질은 분명히 몸에 필요하지만 고용량 파우더를 억지로 주입하는 것은 느린 자살과도 같습니다. 노인들에게 이것은 소중한 신장을 향한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근육과 전반적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가족 밥상 위에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돌아가십시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섭취하는 단백질만이 우리 몸의 진짜 약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일한 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을 지탱해온 바로 그 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고 느끼는 5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제품은 바로 아무런 통제 없이 맹목적으로 사용되는 종합 비타민 패키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대표적인 상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종합건강 세트, 부모님 효도 선물, 완벽한 영양 솔루션이니 하는 화려한 이름으로 시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손바닥만 한 봉지 안에 수십 가지, 심지어 수백 가지 영양소를 알록달록한 알약으로 만들어 마구잡이로 채워 넣습니다.
광고 문구는 늘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이거저거 챙길 필요 없이 하루 한 봉지면 끝납니다. 이제부터 건강 걱정은 잊고 한 번에 모두 삼키기만 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달콤한 편리함이야말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여러분의 지갑을 털고 간을 파괴하기 위해 만든 가장 끔찍한 함정입니다. 충격적인 현실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한 움큼의 이런 종합 비타민을 물과 함께 삼키며 전혀 걱정 없이, 심지어는 똑똑한 결정이라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제는 어떤 영양소도 부족할 걱정이 없어. 나는 텔레비전에 나온 거 다 챙겨 먹었어. 그러나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신성시되는 패키지들은 불필요하게 중복된 성분, 내 몸에 전혀 필요 없는 물질, 심지어 서로 충돌하여 독성을 일으키는 성분들까지 뒤섞여 있는 화학폭탄입니다. 이것들이 들어가면 간과 신장, 그리고 대사 시스템 전체에 끔찍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저는 제 연구실에서 이 종합 비타민 열풍의 불쌍한 희생자들을 너무나 자주 만납니다. 67세의 은퇴한 은행원 출신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의 노년 건강을 위해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셨습니다. 매일 15알이 들어있는 프리미엄 종합 영양제 패키지를 드시며 만성 피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몸에 가장 좋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단 3개월 만에 받아본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경고등 수준으로 치솟았고 급성 독성 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을 추적한 결과 종합 비타민 속에 들어있던 초고용량 비타민 A와 정체불명의 여러 가지 허브 추출물이 그녀의 간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간은 들어온 모든 것을 해독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10여 가지가 넘는 농축된 화학 성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니 간이 견디다 못해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비싼 돈 주고 이걸 먹었는데 왜 제 손으로 제 간을 망가뜨린 거죠? 너무 억울해요. 또 다른 섬뜩한 사례는 73세 박 선생님입니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계셔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심에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오메가3, 농축 마늘 추출물 등 온갖 성분이 짬뽕된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추가로 드셨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모두 강력한 혈액 희석 작용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잇몸에서 나는 작은 출혈조차 멈추지 않았고 멍이 시도 때도 없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치과 치료조차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약과 보충제가 서로 위험하게 상호작용하며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비극적 결과입니다. 의사도 약사도 챙겨주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고의 달콤한 약속에 취해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잊고 있습니다. 영양소는 차가운 공장에서 만든 인공 알약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을 받고 자란 자연식품에서 흡수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억지로 삼키는 것은 건강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몸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성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때 간은 과도하게 독소를 해독하느라 지치고 신장은 해로운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손상되며 위장은 화학폭풍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종합 비타민, 올인원, 원스톱 건강 솔루션 같은 화려한 이름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내 몸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오직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의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될 때에만, 그것도 반드시 의사의 조언을 구해서 필요한 성분 딱 한 가지만 정확히 보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그것만 드시면 됩니다. 채소를 도저히 못 드시는 상황이라면 비타민 C 하나만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건강관리의 개인화입니다. 남들이 먹는다고 다 따라 먹지 마십시오. 옆집 할머니에게는 약이 되는 게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몸은 저마다 고유한 우주이며 요구와 특성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만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는 달콤한 광고 문구는 단지 상업적 유혹일 뿐,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상술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65년 인생과 30년 예방의학 연구 생활에서 쌓은 경험을 걸고 여러분께 호소했습니다. 절대 돈 주고 사 먹어서는 안 되는 건강보조식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암을 부르는 고용량 항산화제. 둘째, 혈관을 돌처럼 굳게 하는 칼슘제. 셋째, 뇌출혈을 부르는 은행잎 추출물. 넷째, 콩팥을 파괴하는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을 망가뜨리는 종합 비타민 칵테일입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밥상이 따뜻한 현미밥과 된장국, 매일 아침 걷는 발걸음, 햇빛 아래에서 합성되는 공짜 비타민 D,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웃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연구하고 제 자신에게 적용해온 불변의 원칙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완전히 무료이지만 여러분이 평생 연구소장에게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켜두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시청할 수 있어 결코 놓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건강보조제 산업이 결코 알려주지 않을 고통스러운 진실을 감히 드러냈습니다. 심장을 베어내는 칼날과도 같은 영양제들로부터 부디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값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작은 행동이 바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새 인생으로 향하는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이야기와 값진 교훈을 담은 영상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